당대표 선거 결과 여러분 이제 분석을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먼저 뉴스 영상 오늘 투표 결과 당대표 전당대회 결과 뉴스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김민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마무리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차현진 기자, 투표 결과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를 역임한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1차 투표에선 과반 이상의 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선호투표 합산 및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54.08%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막판 대역전을 노렸던 정청래 후보는 45.92%를 기록하며 당대표 연임에 실패했습니다. 김 후보와의 격차는 약 9%포인트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최종 3위였습니다. 지난 주말 최대 격전지 호남권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승리한 김민석 후보는 30% 비중의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에게 1.4%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대의원 투표에서 정 후보를 크게 이겨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2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민석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청 일치를 강조했는데요. 당선 소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뛸 것입니다. 그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당대표뿐 아니라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도 함께 실시됐는데요. 최종 결과 정리해 주시죠. 네, 5명의 최고위원 중 3명은 친청 후보가, 2명은 친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18.35%를 얻은 친청 최민희 후보가 1위를 차지하며 수석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2위는 박선원 후보였고 서미와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그 뒤를 이어 지도부의 일원이 됐습니다. 친명 김용 후보는 최종 6위를 기록해 결국 떨어졌습니다. 앞서 어제 임미애, 김용 후보가 사퇴하면서 김 후보로의 표결집을 호소했지만 막판 뒤집기엔 실패한 겁니다. 한편 오늘 전당대회 도중 한 지지자가 10m 넘는 철제 구조물에 무단으로 올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는 등 일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전당대회 결과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예, 혜태님, 청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천지는 흐지부지 되나요? 없었던 일로 하는 걸로 합치? 예, 그거는 아니죠. 예, 정청래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정청래는 제가 볼 때는 대선뽕이 들어갔어요. 지금 45%를 득표를 했기 때문에 5%만 이제 가지고 오면은 이게 본인이 판이 바뀔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대선뽕이 힘차게 들어갔다. 예, 거기다가 털레반들이 조국을 버리고 이제 정청래 쪽으로 좀 옮겨 타는, 정청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이제 움직임이 제가 볼 때는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정청래는 당분간은 좀 이제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또 이후에 대권 도전의 어떤 뭐 계획을 좀 그죠? 짜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신천지 문제는 오늘 최민희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은 떳떳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민주당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서 털고 가야죠. 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죠? 예, 반대하면 안 되는 거지. 신천지가 아니라며. 그럼 왜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다 털고 가고 조사할 게 있으면 다 수사해서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신천지 문제가 저는 이제 유야무야 덮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조연아님, 참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 본 건데 톡이 안 와서 이번에 투표 못한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어요. 뭐 여기저기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전반적으로 투표 시스템 자체가 일단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건 뭐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 뭐 여론조사 그 얘기부터 하죠. 예, 투표 결과 지금 납득을 할 수 없는 게, 저도 어찌 보면 이제 뭐 당한 거죠. 예, 뭐 몇몇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저 때문에 이제 김용 후보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왜 저 때문에 제가 어떻게 떨어뜨려요? 제가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걱정이었겠다, 씨발.
제가 김용 후보를 떨어뜨릴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지들이 내 말대로 그럼 임미애를 밀었으면 내가 모르겠네. 임미애 밀면 무슨 뭐 신천지니 뭐니, 뭐 밀정이니, 친청이니, 주접들을 떨어놓고 다 공격하고, 말 하나도 안 듣고, 지들이 그럼 김용한테 그렇게 몰빵을 했는데 왜 김용 못 살렸어? 참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아무튼 뭐 누구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예. 여론조사를 뭐 전혀 저는 상상을 못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뭐 최민희, 김용, 그 다음에,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이 거의 똑같은 득표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지지율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정청래가,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친청 후보들도 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이거는. 예. 스프링조이님, 여론조사 진짜 이상해요. 저 같은 경우 2022년까지는 여론조사 계속 왔는데, 대선 전으로 전혀 안 와요. 친명 지지자들은 버리고 여론조사 하는 듯 합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응? 자, 이게 보시면은 데이터가, 제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가 안 나온, 세부 데이터가 안 나온 상황이어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추론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세요. 예. 김민석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는 55.94%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 결과까지 반영된 그 결과로 보면은, 이게 이제 49.9%가 나왔으니까, 선호 투표, 송영길 후보 표까지 이제 가져온 걸 보면은 56%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 표가 거의 다 김민석한테 왔다는 얘기예요. 이순희 표가. 예. 그리고 이제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66.69%, 거의 뭐 70%에 육박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가 50.70, 김민석이 49.30이 나왔다라는 거야. 이게 최고위원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송영길 후보 표까지 합친 거잖아. 송영길의 표를 합쳤는데 정청래가 오히려 1% 이상, 그죠? 1% 이상, 1% 가까이 이기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김민석과 정청래 둘만 지금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김민석 표하고 송영길, 이순희 표를 합쳐서 합친 결과인데 오히려 정청래보다 1% 가까이 뒤지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민석이 지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합쳐서 진 적은 거의 없어요. 합쳐서 진 적은 없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김민석과 송영길의 득표율을 합쳐가지고 정청래한테 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만 어떻게 김민석과 정청래를 합쳤는데, 예?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쳤는데 정청래한테 지는 결과가 나오냐고. 예? 당원 투표에서는 10%, 12% 거의 차이가 났어요. 12%가. 당원 투표에서는. 김민석, 송영길을 합치니까 정청래보다 12%가 높게 나왔잖아. 당원 투표에서. 아니, 아까도,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당원 투표는 결국은, 70만의 샘플을 가진 여론조사라고 봐야 돼요. 여론조사가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민주당 당원 70만 명이 투표를 했어. 그 여론조사 샘플 4,000개예요. 아니, 어떤 게 더 데이터, 민주당 당심, 민심에 더 가까운 데이터겠냐고. 그래서 지난번 당대표 선거 박찬대 의원이 졌을 때도 여론조사하고 당원 투표하고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 거의 비슷하게. 근데 지금 몇 퍼센트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12% 차이. 12%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 당원 투표보다 여론조사가 정청래한테 12%가 높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납득이 되냐고. 그러니까 김용 후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0.6% 차이로 정말 너무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안타깝게 패배를 했는데, 아니, 여론조사에서 정청래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김용이 무슨 수로 들어갑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결과죠. 아무리 오차가 발생해도 12% 당원 투표하고, 민주당 당원들 70만 명이 투표한 거하고, 민주당 지지자들 4천 명이 여론조사한 거하고, 12%두 자리가 넘게 차이가 나냐고. 납득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가, 자, 어제 서울하고 경기에서, 진짜 놀랍죠? 1, 2, 3등을 친청이 다 했어요. 어제 서울 경기 여론조사에서 1, 2, 3등을 친청이 다 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15, 15, 15가 나온 거예요. 1, 2, 3등을 친청이 다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15, 15, 15 마치 자를 대고 자를 대고 칼로 자른 듯이 서울과 경기에서 어떻게 15, 15, 15가 나오냐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결과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자, 오늘 보세요.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나왔냐? 16, 18, 15, 15 이렇게 나왔어. 여론조사도 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마치 무슨 짜고 배분을 하듯이 여론조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투표하는 게 가능한가? 조직돼 있는 당원들이야 모르겠어. 조직돼 있는 당원들은, 예? 자기들이 뭐 홀짝홀짝 돌려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투표를 한다 칩시다. 근데 여론조사에 어떻게 누굽니까? 한민수하고, 예? 한민수하고 이성윤이 자를 대고 자른 듯이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고.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저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풍선 효과 비슷해서 한민수가 많이 받으면 이성윤이 떨어지게 돼 있고, 이성윤이 많이 받으면 한민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마치 짠 것처럼 정확하게 반반씩 배분을 해가지고 여론조사가 들어가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조직돼 있는 당원 투표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상식밖에 저는 지금 결과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따지려면 이걸 따져야 돼. 이 로파리 새끼들. 그 왜 임미애를 욕을 해? 김용호를 욕을 하고. 그리고 임미애하고 김용호하고 나온 표가 많이나 나왔으면 내가 모르겠어. 6% 나왔어. 6%. 독일 이모님, 채평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 말을 못 듣는 사람들 한심하네요. 그 결과 2명만 들어가게 되었죠. 항상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임미애가 뭐 두 자릿수 나오고 한 10% 이상 나오면 표가 갈려가지고 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애초부터 저는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닌가 봐. 임미애를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혹은 뭐 최한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쥐들이 사기질 친 거를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여 이게. 림님, 오늘 기쁜 날, 님들 제 꼬리 잡아요. 긁히지 않으시는 강멘탈 최평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이걸 따져야지 먼저. 여론조사가 이상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따져야지. 서울하고 경기에서 이상한 투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먼저 따져야지. 그걸 뭘 임미애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 김용호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러고. 두 사람 합쳐서 10%가 안 나왔는데, 아니 김민석 송영길 표를 합쳐가지고 정청래한테 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복만삼님, 병진이들이 덱 아리에 든 게 없어서 뭐가 잘못되고 잘된 건지 구분을 못하네요. 허수아비 때리기냐? 이거 너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50.70, 김민석이 49.30. 네, 정도님, 여론조사 업체 지정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거 지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예컨대 광주 전남에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납득 안 되는 결과가 나왔잖아. 아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정상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아, 우리 졌어. 김영 후보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때는, 아, 그래, 최한욱 때문에 졌어. 임미애 때문에 졌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결과값 자체가 납득이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세부 데이터를 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세부 데이터를 확인을 해서 네? 이거 철저히 규명을 해봐야 돼요. 신천지하고 여론조사 기관이 장난질을 치는 건 아닌지. 아니 이게 장난질 친 게 아니면은 검증을 또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뭔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어. 그러면은 그걸 검증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검증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뭘 장난질을 친 게 아니면 당연히 검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임 지도부에서 저는 이걸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계속 이렇게 민주당 내 어떤 경선이라든지 공천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여론조사 기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민주당이 바로잡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당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신뢰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심지어는 김민석 당대표도 지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 아니야. 뒤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김민석 당대표도 오늘 아침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서울하고 경기에서 5에서 한 7% 정도 이긴다고 이길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6,000표에서 7,000표 정도가 잡히질 않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테드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팀 정청래 3인방의 행보가 그건 앞으로 한번 잘 지켜보시죠. 뭐 우리가 품어안을 사람들은 품어안고 안 되는 정리할 사람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뭐 어쨌건 전당대회가 끝나긴 했지만은 깨름직한 부분이 있으면은 당에서 털고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컨대 신천지 문제 아까 혜태님도 글을 남겨주셨지만은 신천지 문제 뭐 당대표 선거 이겼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신천지 의혹을 김민석 당대표가 제기한 이유가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러한 플레임 싸움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름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의심스러운 지역이 세 곳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일단 투표율이 높은 지역 이 세 곳은 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부산, 대구, 서울, 경기 이 네 곳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거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호남에서 진짜 나라 살린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우리가. 그죠? 호남 빼놓고는 거의 박빙승부였잖아. 그리고 여론조사에 뒤집혔잖아요. 그 호남에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났으면은 진짜 질 수도 있었던 선거야. 근데 저는 호남에 신천지가 개입을 안 했다,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호남 당원들이 신천지를 눌러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연아님, 맞아요. 아까 고발뉴스에서도 시청 사고 있는데 일반 채창에서 계속 우리 채널이랑 임미애 의원 때문에 졌다라는 선동질을 하길래 여러 채널 돌아다니면서 왜 악마화하고 욕하는 거 여론 선동질하는 거 더 나쁘다고 싸우다 왔습니다. 아니 그게 뭐 최한욱 때문에 어떻게 지냐고. 복만삼님, 초코 대표님 거제 수해 현장 바로 가신다고 하던데 친명들은 꼭 가자. 최민희 이성윤은 설 자리 없게. 다 가야죠. 내일부터 뭐 새벽 총리로 새벽에 출근하시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 대구, 서울, 경기는 일단 의심스럽고 호남에도 신천지가 관여 안 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많이 이겼으니까 괜찮을 거다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혀 납득이 안 돼요, 이거는. 테드님, 제가 본 평론가 중 최고의 평론가입니다. 아유, 네, 감사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그럼 앞으로도 또 이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주실게요. 이번에 우리가 당한 게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생각까진 못했는데, 투표 일정 있잖아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지나고 나야 그림이 보여.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무슨 예지력이 있어서 앞에 벌어질 일들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충청권 먼저 시작할 때,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왜 정청래한테 유리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정청래가 그냥 그 밴드웨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충청권에서 먼저 시작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먼저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자, 이게 교묘한 게 여러분 보세요. 투표가, 그러니까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임매 후보하고 김용호 후보가 미리 사퇴를 했으면은, 김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과론이에요. 예, 이은진님, 호남이 이번에 큰일 했어요. 김민석 당대표가 꼭 진실을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최평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결과론이고, 잘 보세요. 이게 왜 사퇴를 할 수가 없었냐면은, 2주차까지 30%가 오픈이 됐어요. 그죠? 30%밖에 안 깠어. 그럼 70%가 남아있는데, 과연 임미애 후보나 김용호 후보가 기대를 안 하겠냐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 여론조사까지 포함을 하면요, 70%가 남아있었던 게 아니라 90%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여론조사 30%까지 포함을 하면은 70%가 아니지. 그래갖고 1주차, 2주차에 10%만 투표를 진행을 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90%를 한날 한시에 다 진행이 돼버린 거예요. 한 주에. 호남이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그 다음에 서울 경기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여론조사까지. 90%를 한꺼번에 투표가 진행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김민석 후보님이, 김민석 대표님이 대승적으로 수용을 했는데, 야, 이게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야. 아이고, 두야님, 까왕 어르신, 쇼츠 유튜버들도 실버 버튼도, 없다. 누가 까왕 어르신 탓하냐. 우리는 코어다. 쇼츠 유튜버들도 받는 실버 버튼도 없다. 그거는 뭐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90%를 마지막 주에 몰아놓고, 우리 쪽에서는 작전을 짤 수 없도록, 그죠? 한꺼번에 몰려있으니까, 사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김용호 후보나, 임미애 후보나 90%가 남아있는데, 90%가 남아있는데 사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퇴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렸다, 이놈들이. 비츠로님, 돌아보니 분노를 힘으로 승화시켜준 최한욱이란 사람이 유일한 동지처럼 위안 주었네요. 이 구역 독보적인 미친 평론가, 최평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같은 방향 가고 있는 까미들 보고 함께 웃을 수 있어 좋았고요. 훗날 우리들의 추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좋은 추억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과정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단지 이쪽에서 전략을 못 짜게 판을 짠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또 있었냐면은 자, 이게 다 작전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남은 그렇다 치고 한번 이렇다고 보세요. 호남에서 우리가 25%나 승리를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호남에서 한 10% 정도 이겼다. 그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랬다고 봐. 정청래가 제가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2주차 끝나고 충청권에서 진 날 선거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 고향에서도 졌는데 어디 가서 이깁니까? 이길 데가 없잖아. 닦아놓고. 충청권 표가 얼마 되진 않지만은 정청래가 자신 있을 만한 지역이 충청하고 부울경이었어. 근데 충청에서 졌어요. 그럼 그 뒤로는 이길 데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면 당연히 출구 전략을 했어야 돼. 응? 지나치게 네거티브 하지 말고 출구 전략을 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 정청래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라고 봐. 호남에서 한 10% 질 거다. 왜?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정도였으니까요. 호남에서 10% 지고 수도권에서 10% 이기고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게 얘네들의 로드맵이 아니었나. 그 왜 이길 수 있냐? 서울 경기 지역에 믿는 구석이 있었고 여론조사에서도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팀 정청래 쪽에서 이걸 미리 알고 시작을 한 거다. 미리 알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호남에서 만약에 10% 정도만 이겼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제 25% 정도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 했겠지. 10%만 이겼어도 우리 또 팀 이재명 쪽에서는 와 이겼다 그러고 좋아하겠지.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는 이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뒤통수 쳐맞는 거였어. 서울 경기에서 쟤네가 10% 이기고 그 이상한 애들 굴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뒤집고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거 보세요. 근소한 차이. 슬로우TV님 안녕하세요. 참 깝깝합니다. 친명계 유튜버라고 방송하는 사람들 지들 꼴린 대로 말하고 유싸 언급하며 서로 잘났다고 말하는 거 보면서 이번 최고위원 결과가 친명계 유튜버들의 한계인 듯합니다. 최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 김민석 당대표는 정청래 이하 똘마니들 모두 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면 이게 끝나고 나니까 좀 보이는 거죠. 뭐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으면은 청래당이지, 그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는, 결국 이제 김용 후보만 뒤통수를 맞았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죠. 김용 후보만 뒤통수 맞은 게 다행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김민석 당대표도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황이 진짜 벌어질 뻔했다. IK님 낙지 때도 똑같았어요. 분명히 지는 판인데 이상하게 버티고 끝까지 깽판 치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투표에서 확 튀었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번에 수사해야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그죠? 낙지 때랑 막판에 가서 이 뒤집는 거.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 지역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여론조사도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이건 진짜 나라 망할 뻔한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호남 당원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진짜 드리고 싶어. 제가 업어드리고 싶어서 호남 당원들이 호남에서 25% 차이로 못 이겼으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호남이 진짜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을 지킨 거예요. 양무호남 시무국가 아닙니까? 호남이 진짜 이거는 저는 명랑 대첩에 버금가는 역사적 승리를 호남에서 해냈다. 호남 당원들이 25%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못 만들어냈으면은 질 수도 있었고요. 지더라도 김민석 체제가 안정되기 어려운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당대표 선거 이후의 얘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제킹은희님 이럴 거 알아서 정청래는 1년 내내 호남 가서 살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지. 그 말도 맞네요. 그죠? 지들이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호남만 판 이유가 있는 거지. 그지? 다른 지역은 이제 작전이 서 있는데 호남이 작전이 안 쓰는 거죠. 그죠? 실제로 호남에서 작전이 안 통한 거기도 하고 진짜 신천지표가 몇 표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호남에서는 안 통한 거죠. 25%라는 압도적 승리를 우리 호남 당원들이 안 만들어냈으면은 진짜 나라 망할 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위원 청래당이 3명 된 거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이 안 좋고 불안한데 만약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끔찍하잖아, 진짜. 진짜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호남을 살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 호남 당원 여러분들이 진짜 나라 지켰다.
혜태님, 이지은 그래서도 뭔가 쎄했었는데 이놈들이 분명히 믿는 게 있고 저는 이게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한 1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원이 70만 명이 이번에 투표를 했으니까요. 한 7만 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거의 비슷해요. 제가 10% 정도로 유치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에 그 통일교 신도들이 5만 명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민주당에도 똑같은 비슷한 숫자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통일교 합쳐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0만 가까이? 한 7, 8만 명? 이 정도가 지금 민주당의 당원으로 잠복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드러내야 돼요. 이걸 못 드러내면은 민주당도 언제든지 이게 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략 보면은 제가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제 감으로 볼 때 정청래하고 청래당 득표율은 얼마가 나오는 게 맞냐면은 한 35% 정도 나오면 맞아요. 그러니까 털레반 플러스 알파. 제가 털레반이 30%라고 말씀드렸잖아. 예, 그래서 털레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한 35% 정도. 이 정도 득표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청래가 45%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야 이거는. 아니 이재명 이번 당대표 선거는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응? 물론 김민석 당대표가 일선에서 뛰긴 했지만은 본질적으로 이재명과 정청래의 대결이었어. 근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민주당 당원의 거의 90%가 80%였나요? 80%가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이게 45%로 늘어난다고? 민주당 내 반명 세력이 여러분 45%가 된다는 게 맞아요? 이제 스칼렛님이 오늘 대의원 득표율이 맞는 거였음.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봐도 대의원 득표율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소심아님 여론조사 민주연구원과 관계 있을까요? 민주연구원 원장이 양정철 라인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이제 파악을 해봐야죠. 이번에 여론조사 기관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선정을 했고 어떤 여론조사 기관이 입찰을 받았고 이걸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의원이 66.69% 그죠? 대의원에서 김민석 후보가 66.6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제가 35%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반명이 1년 사이에 작년 봄에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등을 돌려가지고 저 반명 세력에 합세를 한다고? 민주당의 반명이 45%나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10% 정도는 10% 정도의 저는 뭐 신천지 의혹이 있다고 봐요. 10% 정도. 그리고 실제로 그게 통일교나 신천지 신도수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고